자, 그러면 과목별로요. 실제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성적 분석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교재 자료집을 볼게요. 자, 국어 성적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같이 자료집을 보시게 되면요. 일단 점수 평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점수 평균은요. 최근 3년간 12학기 기준으로 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순하게 가장 최근에 본 시험에서 국어 난이도, 국어 시험 점수 평균이 어땠어? 요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항상 최근 3년치의 전체 통계가 필요하고요. 왜 12학기냐? 2학년, 3학년에 대한 모든 평균을 분석해서 통합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평균 점수 80.7이라는 점수는요. 최근 3년, 2학년, 3학년 통틀어서 12학기 동안의 평균 점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그 평균 점수가 80.7점이다. 자, 일반적으로 학교 시험은요. 60점대 정도 나와야 시험이 어려운 거예요. 70점대 후반에서 80점대로 넘어가 버리면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평이한 시험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도곡 중에서 국어 시험은 어려운 구조는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구조는 아니라는 거 인지하시면 되고요. 실제 시험은 어렵진 않은데 여러 주요 중학교들 중에서 대치동에 몇 등 정도 하냐가 궁금하실까봐 제가 옆에다가 평균 점수 기준으로 높은 순위로 등수를 기입해 놨습니다. 주요 13개 중학교 기준으로 봤었을 때 도곡중은 8등입니다. 자, 그러면 도곡중 안에서 그러니까 대치동 안에서 도곡중이 국어 성적을 얼마나 짜게 주냐 아니면 짜게 주지 않냐라고 봤을 때는 그냥 가운데 점수 정도, 평균 정도 그냥 준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국어가 어려운 학교는 아니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평균이 높으면 당연히 밑에 보이시는 A 맞는 비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 비율이 38.6%다. 그러면 한 학교에, 이것도 지금 3년 동안 12학기 평균입니다. 그럼 한 학교에 38.6%는 국어를 A를 받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A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A 맞는 비율은 대치동의 13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는 7등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자료에서 A 맞는 비율과 평균 점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가 되실 거고요. 자, 학기별로는 어떤 학기가 유독 조금 A를 짜게 주냐라고 봤었을 땐 4학기 중에서 제가 케어풀이라고 써놨는데요. 3학년 1학기네요. 3학년 1학기가 조금 30.6으로 가장 낮네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30%가 넘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학기마다 제가 표기를 해뒀으니까 그래도 2학기 때는 타 학기에 비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정도로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연도별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죠? 점점 갈수록 A를 조금 더 잘 주고 있죠. 2018년도랑 2019년도는 A 주는 비율이 비슷하게 나왔고요. 2020년도 때는 A 주는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2020년도 때 A 맞는 비율이 올라가는 거는 코로나 영향도 일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점점 시험은 쉬워진다는 걸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어 공부 대비를 한다라고 하면요. 자, 중학교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국어 준비를 해야지 기준으로 접근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국어학원을 보내고 싶으시면 반드시 고등학교 시험 기준으로 잘 보는 목적으로 움직이시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성적 정도는 중학교 학교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실제 중학교 다니면서 국어 시간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 국어 시간만 잘 활용해도 국어 성적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 성적을 만들 수 없는 아이라고 하면요. 중학교 성적에 A가 안 나오는 아이라고 하면요. 더더욱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더욱 고등학교 걸 일찍 준비해야 됩니다. 국어라는 교과목 자체가 사실은 진도가 있는 교과목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을 잘 보는 게 분석을 해보고 내가 본 지문이 시험에 나오는 게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 보는 지문에 대한 대처 능력이 뛰어난 아이가 아니라고 하면요. 현실적으로는 지문을 많이 보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 성적이 A가 안 나오는 아이야 라고 하면 그 아이는 처음 보는 지문 대처 능력이 좋은 아이일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죠? 더더욱 고등학교 지문을 많이 봐야 되는 겁니다.
한 예로 제가 성적이 뛰어나지 않은 친구가 있어요. 예체능 쪽으로 관련 친구가 있어요. 그럼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중학교 것도 안 되는데 고등학교 걸 어떻게 시켜요가 대부분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국어는요, 중학교 국어 하나도 안 시키고요. 고등학교 모의고사, 왜냐면 얘는 예체능 쪽이라서 수능을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모의고사 연습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1년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는 등급 자체가 다 85점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등급 자체가 굉장히 상위 등급이 나온다라는 거죠. 2등급 안쪽으로 들어가는 점수들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인지가 되셨나요? 그래서 핵심은 뭐다? 국어라는 영역은요, 사실 아이가 지문 분석을 많이 해보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고등학교 입시 위주의 입시 국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고학년들은요. 저학년이야 지문 분석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뭐 추론이나 독해 능력들을 역량적인 부분에서 키워주는 건 유의미하겠지만 고학년 5, 6학년이 넘어간 아이들은요, 이미 그런 노출은 될 만큼 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실제 아이가 국어 성적을 잘 받는 건 지필평가 기준으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으니 그 지필평가 중에 특정 시험을 선택하셔야 되지, 그냥 자연스럽게 중학교 거 네가 잘 알아서 해주고 고등학교 것도 등급 만들어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반대로 중학교 때 등급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A가 나오더라도 36% 정도가 A를 받고 있는 거라서 사실 고등학교 올라가서 등급이 잘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않으면 문제가 되고요. 제가 앞에 전문가의 눈 챕터에서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핵심은요, 고등학교 1학년 공통 과목은 잘 봐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 보게 아이를 학습을 시키면 안 돼요. 지필평가는요. 그래서 그 기준 꼭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수학을 볼게요. 자료 같이 볼게요. 수학을 보시면 똑같이 이제는 점수 볼게요. 평균 점수가 77.6, 국어보다 낮죠. 자, 그 다음에 등수는 8등입니다. 그 다음에 A 주는 비율은 36.2, 국어보다 비슷하네요. 이거는 등수는 9등입니다.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수학이라는 녀석은 평균 점수가 조금 낮지만 A 주는 비율은 비슷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 얘기 잠깐 드릴게요. 우리가 수학에서 A를 맞는 걸 꼭 지필평가를 90점이 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필평가랑 수행평가 반영 비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간고사 한 번에 대한 지필평가 반영 비율은 35% 정도가 평균입니다. 수행평가가 20%가 들어가 버리면 지필평가 중간 기말이 40, 40인 거고요. 수행평가가 30이 들어가 버리면 지필평가가 35, 35인 겁니다. 자, 그 얘기는 실제 시험 화면을 봤는데 여기서 80점이 나왔다. 그럼 20점을 잃은 거지만 35%나 40%를 적용하게 되면요, 실제 20점 기준으로 7점이나 8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A를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실제 A를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필평가가 두 번의 시험에서 한 번 시험이 조금 망쳐서 80점대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A는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우리는 두 번 다 시험을 망치는 아이들은 사실 상위권 아이들 중에 많지 않아요. 중학교 기준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A를 많이 맞고 있다는 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에서 A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수학에서 A를 받고 싶을 때는요, 중간 기말고사를 미리 한번 보고요. 아이가 85점 이상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는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85점 이상만 나오면 충분히 A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중학교 기출로 시간 45분 정확하게 재고요. 현장이랑 동일한 환경, 시험 환경과 동일하게 보셔야 되니까 이왕이면 OMR 카드도 사고요. 서술형도 써보게끔 해서 완벽한 동일 환경에서 시험을 적어도 서너 번 봤을 때 평균이 85점 이상이 유지되는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정확하게 확인하시면서 중학교 선행진도를 빼주시는 게 유의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영어를 보면요. 영어는 대치동 아이들이 잘하죠. 그래서 지금 영어 점수 같은 경우에는 80점 정도 나오고 A 맞는 비율은 더 높습니다. 43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곡중 같은 경우가 A를 그래도 평균보다 조금 높게 잘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어는 사실은 도곡중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되는 과목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영어는 한 40%로 43% 정도 아이들이 A를 맞고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고요. 좀 더 디테일한 수치는 연도가 올라갈수록 높습니다. 이것도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학기 중에서 낮은 걸 보더라도 거의 39%입니다.
그러니까 도곡중 같은 경우에 영어는 A를 마저 줘야 되겠죠. 상위권 학생이라고 하면요. 그리고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만으로도 A가 해결돼야 됩니다. 중학교 영어를 사교육에 기대서 A를 만들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과학으로 넘어가면요. 과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평균은 조금 낮습니다. 근데 A 맞는 비율은 37%대죠. 지금 도곡중이 전반적으로 비슷해요. A를 주는 게. 그래서 A가 보통 주요 과목들이 35%에서 4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연도수가 올라갈수록 조금 더 시험은 쉬워진다고요. 자, 그런데 2019년도에 비해서 과학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좀 더 낫네요. 특징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기로 따졌을 땐 가장 낮은 학기가 2학년 1학기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과학을 보통 첫 번째 시험, 도곡 입장에서는요, 첫 번째 시험 준비를 잘 해주기만 하면 큰 무리수는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요 과목들 자체가 결과적으로 낮게 주는 학교는 절대 아니다라고 인지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뭐 역사나 사회 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교육을 진행하는 과목들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냅뒀을 때 아이들이 중학교에 진학해서 역사나 사회가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로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42.9%, 52.5% 정도를 A를 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는요, 도곡이 압도적으로 A를 잘 주고 있어요. 대치동 안에서도요. 그러니까 사실 도곡중이다 그러면 사회는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사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치동 안에서 주고 있는 편에 속하니까 역사도 어려운 과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곡중을 다니는 친구들은 사회나 역사 파트를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과목별로요. 도곡중에 위치한 등수들 정리 한번 해드리고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취도 A 비율 기준으로 도곡중이 대치동 학군에서의 위치입니다. 국어부터 보면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곡중이 몇 위에 위치하고 있냐? 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수학을 보게 되면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도곡중이 9위에 위치했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도곡이 5위에 위치했고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요. 도곡중학교가 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 같은 경우엔 도곡이 4위에 위치했고요. 사회 같은 경우에는 도곡이 1위에 위치해 있죠. 자, 그래서 주요 과목들 중에서 도곡중이 가장 잘 주고 있는 과목은 사회인 거고요. 기타 나머지 과목들은 큰 차이는 없고 가운데 정도 등수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역사가 평균이 조금 더 높고요. A 주는 비율은 4위 정도 위치해 있으니까 좀 더 쉽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도곡중을 다니고 있는 친구라고 하면요. 중학교 내신은요. 되도록이면 학교 수업을 듣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하세요. 근데 중학교 내신이 스스로 해결이 안 나온다. A가 잘 안 나온다. 하는 친구는요. 사실 되게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더더욱 고등학교 걸로 사교육을 채우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중학교에서 내신이 A가 안 나오는 경우에는요. 그 교과목의 경쟁력이 없다는 뜻인 거거든요. 근데 그 교과목의 경쟁력이 없다라는 건 대부분 그 교과목을 암기 위주로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게 돼버려요. 자, 그런데 암기 위주로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건 그 교과목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반복돼야 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반복을 많이 시켜야 되는 건 고등과정이라는 겁니다. 물론 선수 과목이라는 게 있어서 고등과정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배워야 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걸 소홀히 하라는 얘기는 아닌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과목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수학이랑요, 과학 파트는 그럴 확률이 높지만 국어나 역사나 사회 같은 경우에는요, 영어도 포함이요, 이런 과목들, 수학, 과학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요, 선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량적으로 굉장히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가 되는 거냐? 중학교 때 고등과정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은 꼭 하시되 그것만 효율적으로 제발 하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고등학교에 올인돼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학년이 조금 어리다 하시면 고등학교 진학까지 아직 멀었다 하시면 역량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과목 위주로 먼저 편성을 해서 집중학습을 하시고요. 이 말뜻은 뭐냐면요. 이 아이가 실제 고등학교 걸 준비하고 싶은데 모든 과목을 동시에 준비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암기가 많이 들어가는 과목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생이 가까워 왔을 때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니까 미리 저학년 때 해야 되는 교과목은 뭐냐면요. 내가 역량을 올렸을 때 쉽게 까먹지 않는 교과목이 존재할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수학의 역량을 올려놓으면 특정 등급 이하로는 잘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교과목이 있으면 그 과목은 역량을 올리는 쪽으로 하되 저학년 때 집중적으로 해서 등급을 올려놔야 중학교 2, 3학년 때 물리적인 시간이 세이브가 됩니다. 사실 중학교 2, 3학년 때 암기 과목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주 1회 정도 해서는 성적이 안 나와요. 고등학교 성적이요. 적어도 주 2, 3회는 해야 되는데 국어 주 2, 3회 예를 들어서 사회 주 2, 3회 그 다음에 뭐 영어 주 2, 3회 뭐 이런 식으로 넣어버리면 수학이나 과학과 시간이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수학, 과학처럼 역량을 갖다가 미리 올려놓고 잘 떨어지지 않는 과목들은 미리 해서 시간 세이브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마다 수학, 과학 역량을 올리는 게 유리할지 영어, 국어를 올리는 게 유리할지는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 진단을 명확하게 해보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진단은 심플합니다. 지금 아이가 나간 범위 안에서 중학교 기출로 할 것이냐 고등학교 기출로 할 것이냐만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진단했을 때 성적 환산만 명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진단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성적 환산하는 방법이라든지 잘 모르시면요. 제가 이 자료집에 중학교 분석 자료집에 다 담아놨으니까 중학교 분석 자료집 한 권 신청하셔서 정확하게 정독해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많은 학습 전략과 그 다음에 실제 학습을 운영해 나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좀 더 유리하게 우리 아이들한테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실제 중학교 분석 자료집을 신청을 원하시거나 개별 컨설팅을 원하시면 제가 이 영상 세부 설명란에 링크를 포함시켜 놨으니까요.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 쪽에서 전화를 드려서 예약을 잡아드리거나 아니면 교재는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